며칠 전 지난주인 것 같은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한남 1구역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그러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남 1구역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한남 1구역은 예전에 이제 한남 뉴타운이라고 불리면서 네.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 내에 이제 속해 있거든요. 네. 한남 1구역부터 한남 5구역까지 있는데 한남 1구역도 계속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가 2017년도에 이제 거기는 정비 사업에서 이제 해제가 되고 네.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도 이제 빠졌어요. 나머지 이제 4개 구역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이제 시행하면서 후보지로 이제 검토를 했었죠. 네. 그때도 소유자들의 이제 한 70% 동의를 얻고 뭐 입지가 좋으니까 공공재개발 추진지로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이제 봤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지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모델로 제시한 걸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후보지로 이제 신청을 했었죠. 1차에서도 신청을 하고 2차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이제 번번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6월 달에 다시 이제 구역계를 지정해서 재개발 구역 후보지로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후보지로 신청을 했다가 번번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떨어지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계속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시나요? 일단 서울시 회신 자료에 따르면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을 했을 때는 한남 1구역이 이제 주변에 구유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역이 이제 남산 경관지구로 돼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이제 반대율이 좀 많다라는 게 주요 이유였어요. 뭐 실제로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뭐 반대율이 10%대에 불과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의견에 따르면 여기가 이제 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나중에 분양가도 상당히 이제 높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재개발 취지에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지에 떨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신속통합기획에서는 그 이후로 이제 신청했을 때는 이때 이제 공공재개발로 신청했을 때 이제 미선정 사유가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계속 이제 심하다라는 그 평가했을 때 이제 평가 정량 점수가 좀 낮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도나 주택 이제 밀집도나 과소필지나 이제 주민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평가 점수인데 그런 것들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이제 2차까지도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지에서 계속 탈락하고 있어요. 근데 한남 1구역에는 아시다시피 그 도로변에가 다 상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재개발이 되면은 트럭이랑 이런 게 들어가려면은 그 도로변에 있는 거는 상권이 평당가가 엄청 비싼데 그 소유자들이 과연 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찬성 여론이나 이제 반대 여론이 어느 구역이나 이제 있긴 있어요. 이제 심하냐 안 심하냐 차이인데 반대 여론이 심하다는 거는 주로 이제 말씀하신 상가 소유주분들의 반대가 좀 심한 편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한남동 쪽의 소유자분들이 정비구역에서 빼달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고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보강초등학교 위편이 예전에는 네. 이제 한남 2구역에 속해 맞아요. 있다가 네. 이태원 상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빠져 있어요. 예, 1구역처럼 빼달라 해서 뺐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도 그 장문로 쪽 네. 일대 이제 상가 소유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건물들을 빼서 사실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빼고서 한남 4구역을 진행하자고 이제 검토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윗부분은 그 퀴논길이라고 네네. 외국인 음식점들이 있는 상권이고 맞아요. 한남 2구역 아래쪽은 앤틱 가구 거리라고 예전부터 이제 상권이 형성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한남 1구역 내에 이제 그 길들이 이어지는 길들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말에 이제 대표님도 가보시면 그 유동인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되기 전에는 우리가 차로는 못 다녔죠. 코로나에 그렇죠. 이제 요즘은 조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서 그 길들에 있는 이제 건물들 소유자분들이 네. 뭐 상가 수익도 나오고 또 임대료 수익도 나오고 또 이제 지가도 높다 보니까 뭐 매매가도 이제 높게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굳이 재개발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안쪽에 있는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접근성이 좀
낮죠. 주택도 노후도가 심하고 나홀로 건축을 그러니까 신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골목길이다 보니까 차도 들어가기 힘들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이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바로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은 정비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해제가 됐다라는 거를 어떤 이제 호재나 악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제 해제되면 일단은 뭐 실사용이나 실거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래할 때 좀 훨씬 수월하다 뭐 이런 거는 있죠. 다만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거기 소유자들이 추천을 해서 신청을 해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제 입법안도 개정돼 있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구역들처럼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시 묶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네.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전에는 허가가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뭐 주택에 반드시 들어와서 일부 살아야 되고 상가도 한 층을 사용해야 되고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요건을 해가지고 매매하는데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제약이 굉장히 심했죠. 1구역에 그래서 저희가 매매가 거의 안 됐던 것들이죠. 빌라들은 그래도 뭐 신축 빌라들은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한 데서 사람들이 일단 빌라 분양한 것들은 있더라고요. 한남 1구역이 허가구역 당시에 매매가 됐는 것이 그 어떠한 문제로 지금 법정 소송이 있어서 그게 판결이 난 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이제 한남 1구역 내에 있는 네, 이제 맞아요. 건물을 이제 거래를 하는데 공공재개발이 취소가 되고 건축 허가를 내는 조건으로 아마 이제 거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거래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나서 이제 매수자로서는 이제 매수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데 좀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게 있었죠. 네. 대표님은 이제 그때 요 건을 좀 알고 계셨었죠? 예, 그때 저는 허가되는 날 바로 국토부랑 하긴 했는데 한 소유주가 한 명인 때는 매도인이 한 명이면 매수인도 한 명, 매수인도 두 명인 거는 허가에 관계없이 허가가 떨어진다. 네네. 다만 공동주택 같은 거는 분양하려고 할 때는 허가가 안 된다. 그 요건을 맞추면 된다. 예, 그러니까 신축으로 인해서 이제 토지 네네.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정비 사업 추진할 때 예. 문제가 있으니까 좀 보류를 한다 이제 그런 의견이었죠. 예, 저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서 했는데 이런 뭐 소송이 있다는 물건을 네네네. 했었거든요. 허가구역이라고 묶이는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요건이 어떠한 거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뭐 타 부동산이든 내 부동산이든 그런 걸 조금은 몰라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다라고 해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이런 이제 그 대상지 같은 경우는 뭐 인허가 관련 정보도 중요하지만 현지 내에 있는 이런 세세한 정보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 혹시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오히려 이제 수월하게 이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현지 부동산에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한남 1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